스촨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넓잖아요. 호거나 마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지역의 음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충칭하고 청두하고 그게 라이벌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현 요리는 사실은 맛보다는 약간 의미적으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태수들이 그랬다가는 반역이라고 목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진귀한 재료로 되게 그저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관부채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골조장 보면은 너무 좋은 재료인데 너무 좋은 재료인데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꿔바로 피엔이란 요리를 꼭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꼬바로 피엔? 예, 이게 꼬바로는 이제 북쪽 음식 아니에요? 제가 맨날 설명하고 꼬바로운 줄 알고 가져가셔서 손님이랑 싸우고 막 그랬던 요리인데 돼지뇌 마파두부를 꼭 드셔야 되지 대신에 않아요? 밥파두고요. 예, 명정만점의 요리를 정말 잘합니다. 오. 얼마나 잘 된 집이냐면 설거지를 트럭이 따로 가져가요. 자, 지금 우리가 주요 식재료, 특히 이제 화자오라거나 두반장이라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지, 특히 이제 호거에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는 마라탕에는 우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있다고 봐야 돼요? 저 블럭을 하나 쓰면 맛이 빨리 나오니까 보통 영업장들에서 저 블럭을 많이 씁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마라탕 만들 때도요? 네, 요즘에 많이 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스촨과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네요. 오히려 좀 더. 그렇게 고객들도 받아들이고 점점 입맛이 역치가 높아져가지고. 아, 이런 너무 마일드한 거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역치가 올라가니까. 네, 네, 네. 사실 저도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지가 지금 우리의 그게 들어간다.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요 이제 식재료들 핵심 양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향신료들을 이제 살펴봤고, 근데 사실은 스촨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뭐 호거나 마라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또 지역별로 우리가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청두 가는 사람들 너무 많고, 충칭 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이게 지역별로 음식들이 좀 차이가 나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천을 놓고 보면은 사천 자체가 구릉 지역인데 네. 이 구릉 지역에서 중간에 대평원이 있고 대평원을 위시한 청두와 그 아래 이제 러산이라든지 메이산 이런 도시가 있는데 러산, 메이산, 메이산? 중간에 메이산이 있고 그 다음에 러산이 있습니다. 네. 이쪽을 통틀어서 요즘 말로는 쌍허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강, 강이죠, 강이죠. 강 한자죠. 네. 네, 하자. 네네네. 강에 그냥 빵이라고 하면 한 모임. 네. 그러니까 한 뭐 무슨 파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상하방이 거기에 성성이 돼 있고 네. 하하방이라고 해서 장강 하류. 그러니까 상류지만 상류 중에 제일 아래 충칭에 중심으로 하는 하하방이라고 하는 곳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쯔공이라고 하는 이제 옛날 소금이 났었던 곳이어서 그쪽을 연방채라고 하는데 거기는 작은 개천이 흐른다 그래서 소하방. 작을 소자 써가지고. 네네, 작은 소하방이라고 해서 세 개를 지금은 기준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경상도 음식과 뭐 전라도 음식과 충청도 음식 뭐 요 정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지역 자체가 되게 넓지 않나요, 거기가? 많이 넓습니다. 네. 많이 거의 넓죠. 우리 네. 남한 정도 크기가 되나요, 거기가? 남한보다는 훨씬 그 사천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남한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 음식색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러면 크게는 청두랑 러산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러산을 중심으로 한 상하방, 그러니까 강의 위쪽에 있는 유파가 하나가 있고 이 강의 아래쪽에 있는 충칭 쪽에 있는 하하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류가 나와 있는 자공, 자공 쪽이 있는 소하방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네. 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강의 주류가 이렇게 그 위구르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서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그 장강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네네. 그 강이 이제 상하방을 구성하는 이 지역들이고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강의 주류가 이제 흘러내려가면서 중경에서부터 이제 장강삼협이 이제 시작되는 네. 구간인데 그 중경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에 가릉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릉강과 이제 장강이 만나면서 충칭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 곳인데 그 일대를 기준으로 한 하하방.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탁강이라고 있는데 탁강이라고 하는 그 강 줄기를 이제 우리가 소하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도를 좀 봤더니
되게 신기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스촨이라는 데 지역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충칭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밑도만하게 붙었는데 이게 또 우리 또 그 한반도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충칭시라고 하는데 충칭시 크기가 거의 뭐 남한보다 훨씬 크고 그 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사천입니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옛날에 사천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중국이 지금은 이제 26개 성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4개의 직할시가 있습니다. 약간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큰 도시를 직할시로 많이 분류를 했는데 북경, 상해, 천진, 당시에는 이제 천진이 북경, 인천 같은 위상이었기 때문에 네. 항구 도시로서 천진을 특별시로 네. 특할시로 만들어놨었고 또 하나가 굉장히 나중에 직할시로 분류가 된 중경입니다. 충칭. 중경. 오늘의 네. 오늘의 충칭인데 충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충칭에 이렇게 큰 지역이 다 사천성 안에 속해 있었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사천성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를 지금의 충칭시로 만들게 됐고 네, 네. 충칭시 근처에 귀주성이라든지 호남성이 네, 같이 맞아요. 붙어 있는 귀주가 겁니다. 밑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중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가 중국에 충칭 하나밖에 없네. 기억나는 걸로는 충칭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경이 있고 북경이 있으면 왠지 중국 갈 때 중앙 중자를 써서 중경이 있을 건데 그건 없죠. 그 경의 한자가 다릅니다. 네. 그 북경과 남경은 경성할 때 그 그렇죠, 그렇죠. 찡이고 네, 네. 여기는 칭 칭 다른 것이. 다른 한자고 그다음 앞에 중도 그 우리가 하는 중앙 중자가 아니죠. 아니고. 네네 네. 중첩하자 할 때 네. 중첩. 중첩될 때 중자죠. 네. 네. 충칭인 거죠. 네, 충칭이고. 그러면 이 세 지역의 음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 유형이라고 할까 성격이랄 게 있는데 실은 옛날에 이제 사천 대평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보면 지금도 이제 충칭하고 청두하고 그게 라이벌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양대 도시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뛰어나다, 우리가 더 좋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둘의 성격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는 없고 다만 성격이 굉장히 다른. 사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청두 같은 경우에는 청두 사천 대평원에 있는 산세가 거의 있지 않은 되게 평온한 도시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도 다 약간 느긋하고 네. 다 그냥 밖에서 차 마시고 되게 문화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충칭을 다른 말로는 산성이라고 하는데 산에 지어놓은 성이어서 이제 옛날서부터 네. 방어를 목적으로 했었던 성이었고 이 도시가 갑자기 엄청 커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거의 대부분 전란이라든지 전염병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사천에 많이 전염병이 생겨서 많이들 사람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청나라 당시 청나라의 주도하에 이제 대거 이민 정책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충칭 쪽에. 그러면서 네, 음식 자체가 약간 이 충칭 같은 경우에는 다 산이고 약간 인부들이 되게 많고 그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그 안개가 엄청 짙고 그래서 사람이 되게 좋게 말하면 호방해집니다. 다혈질적이고 호방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그 몸 쓰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는 강호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강호의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방하고 약간 남자답고 패기 있고 그런 분들이 먹는 훨씬 더 와일드하고 거친 스타일의 음식들이 이제 강호체 이제 하하방에서 이제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청도 같은 경우에는 사천성이 항상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는 관부체라 그래서 황제가 먹는 건 아니지만 고관들이 수령 태수들이 네. 먹는 음식으로 발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문화하고 되게 맛도 되게 밸런스 있고 이런 걸 네. 추구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되게 맛의 결이 굉장히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기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충칭은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청두를 2번 갔었는데 제가 되게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북경,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청두랑 칭다오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칭다오는 인천 넘으면 바로 있는 데고 비행기로 1시간? 예. 청두는 한국식으로 읽으면 성도잖아요. 성도. 옛날 유비관우 장비 그 촉나라의 수도였던 성도. 비행기로 4시간을 날아가야 네, 되는 네. 서남 쪽에는 아주 멀리 있는 거죠. 이 둘은 이제 사실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제가 많이 갔던 게 뭐 북경, 그다음에 칭다오, 그다음에 산동 속에 있는 도시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전에 많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식당을 가보면 사실
다들 누가 목소리 크나 대회를 식당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탁이 많잖아요. 원탁을 막 이렇게 하고 아저씨들 머리 다 짧게 하는 아저씨들 배 이렇게 까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차차차차차 해서 담배 쫙 피고 그러면 올라서가지고 한 대 완전 진짜 선거하는 사람처럼 발성을 와 이게 큰 식당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주눅이 들 정도로. 네네. 그래서 야 이제 쌀벌하다. 그- 중국 사람들 진짜 호방하게 아. 먹네라고 했는데 청두에 제가 가서 밥을 먹는데 밥 먹다 보니까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게 한국인 테이블밖에 없는 거예요. 청두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내가 제일 시끄러워. 청두에서.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스테레오타입이 청두에서 완전히 깨졌거든요. 그리고 그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잔을 놓잖아요. 술 주문을 하면 이거 되게 여러 번 느꼈는데요. 남자 앞에만 잔을 기본적으로 놓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왜 잔을 이렇게 주냐? 그러면 여자분들 드시냐? 그럼 갖다 주는데 그 나중에 그 청도에 있는 지인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청도 사람들이 원래 술을 잘 안 마신다. 그래서 밥을 저녁에 먹을 때도 차를 가지고 많이 먹고 차 마시면서 먹고 그리고 맥주 정도 마시지 막 맥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중칭 그러더라고요. 아. 네, 중칭 쪽 사람들은 기질이 저쪽 북방계 애들이랑 오히려 기질이 비슷하고 우리 청도 사람들이랑은 정말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길 다닐 때 그 교통질서 너무 잘 지키고 내가 막 제일 어기고 있고 그리고 빵빵거리는 걸 거의 못 들었습니다. 청도 안에서는. 야 정말 여기는 다른 동네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특히 여행을 많이 가시고 거기 사셨으니까 좀 느끼시는 게 특별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칭이랑 청두랑 요리학교를 두 군데를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들 특징도 좀 보이고 학생들도 보이는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모든 것이 중첩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또 내가 가는 거리에 따라서 보는 중국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좀 청두에 좋은 동네를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의심을 해보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술 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 유학을 베이징에서도 했고 했지만은 항상 외로웠어요. 중국 여자분들이 술을 잘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중국 여자분들 중에서 누가 술 제일 잘 마시냐 하면 똥베이라든지 좀 북방 쪽 네, 여자분들이 호방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스촨의 청두에 유명한 중의학 대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의학적인 사상에 의해서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좀 약간 등짝 때리는 이모님들도 있고 차고 먹으면 안 된다. 예, 찬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얼음컵에 커피 먹는 문화 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렇고 청두 같은 경우는 사실 전화 목소리는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옛날 속담에 청두가 하도 안개가 끼고 뭐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으면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촨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다라는 말이 있고 충칭 같은 경우는 부산은 너무 익숙한 풍경. 삼만디예요. 삼만디죠 완전히. 네. 그러면요. 충칭이 또 삼만디. 중국 3대 불가마 중에 하나인데 투르판, 남경, 충칭. 그 중에서 체감 온도는 45도에 이르는 여름에요? 1위거든요. 네, 이게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덥나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매달 가봤거든요. 한 4월부터 11월까지 더워요. 그러면 사람이요 입맛이 없고 그 입맛 살리려고 좀 강한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고 그래서 저는 스촨 특히 충칭이 한국에 비하자면은 대구 사람이랑 좀 비슷하다. 대구 맛집들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근데 청두는 그에 반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로 3시간 달려도 평지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브랜드로 치면 일본 무지 브랜드처럼 약간 무지 옷도 좋아하고 플랫 슈즈도 좋아하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음식도 좀 조그마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제 술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중국의 사천의 술이 가장 으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천에 가서 보니까 옛날부터 명주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여기에 그 중국 술이 되게 잘 자라는 환경이다, 되게 발효가 잘 되는 환경이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천성에서 음식을 먹어보면은 독주랑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저도 좀 느꼈어요. 입도 되게 강한데 독주도 강하니까 서로 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스스로 이제 표현을 하기로 중국에 4대 요리가 있으면 각자 어울리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광저우는 차가 뭐 얌차라 그래서 차가 어울리고 산동성은 술이 어울리고 왜냐면 주로 이제 냉채들도 많고 술 먹기 좋은 네, 네. 짭짤함이나 온도나 그래서 술이 되게 잘 어울리고 술도 되게 많이 먹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쌀밥이 그냥 제일 잘 어울리는 동네. 오. 그래서 계속 있으면 살찌는 동네. 그래서 늘 쌀밥 먹고 쌀밥도 계속 공급되고 거의 돈도 거의 안 받거나 네. 그래서 그냥 쌀밥이 제일 어울리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인 것 같아서 네, 네. 기본적으로 술은 그 동네에서도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약간 개인적인 인사이트로는 약간 술을 정말 잘 먹는 동네는 거꾸로 술 브랜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왜냐면 모두가 먹기 때문에 네. 많이 만들어서 많이 소비가 되는 예를 들면 산동 지역 중국에서 술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 동북 지역하고 산동 지역이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북 사람이다 산동 사람이다 너 술 잘 먹겠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북이나 산동에는 유명한 술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지들이 만들어서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밖에 다른 동네로 퍼져나갈 일도 별로 없고. 네. 근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술들이 되게 소비가 많이 되고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거꾸로 현지에서 그렇게 많이 안 즐기니 밖에서도 많이 눈여겨보게 되고 상품으로서 이 가치를 키우고 그래서 사천 술은 유명하지만 현지 사람들은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사천, 특히 이제 청두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제가 알고 지냈던 청두 출신 분이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모 브랜드의 한국 지사장으로 이제 한국에 7년을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처음 왔대 자기가 그 기업에. 들으면 다 실만한 브랜드예요. 이제는 다 아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한국 와서 영업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독특하더래요. 스찬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 만나면 바로 일 이야기를 하고 일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자고 자꾸 하더래요. 예. 나가서 술 먹으면서 밤새 술 먹고 밤새 시간을 보내는 이게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한국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청두는 모이면 일단 차부터 마시기 시작을 하는데 회의를 시작을 하면 회의를 2시간을 하는데 거기에서 앞에 1시간 45분은 쓸데없는 이야기 뒤에 15분 동안 일 이야기하고 다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면 또 차 마시고 수다 떨고 하는 게 차 마시고 수다 떨고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마작 마작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마작하고 그러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게 자기네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 봤을 때는 약간 동북 쪽이나 산동성 사람들이랑 기질이 비슷해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느끼셨군요. 네,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여행 쪽을 하니까 각지의 이제 파트너들을 계속 많이 만나서 뭐 회식 자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접대도 받고 그러는데 꼭 사천성 쪽에 있는 파트너들만 만나면 약간 답답해요. 그러니까 느려. 본론은 언제 얘기하지? 이거 나 지금 여기서 차 먹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그렇다고 먼저 꺼내면 예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반 정도는 우리 집 얘기도 하고 나라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저 집 보니- 강아지 이야기 하다가 그렇죠. 네, 우리 집 옆에 강아지가 어땠는데 뭐 그래서 사실 하나도 안 궁금한 얘기. 그렇구나, 그렇군요. 하다가 이제 본론은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그것도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그럼 다음에 보자.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기질의 특성이 음식에도 드러나겠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건 충칭 쪽은 그쪽은 사람들이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고 몸을 많이 쓰고 워낙에 덥고 그러니까 음식이 강렬한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반면에 청두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관채라고 그러셨나요? 관부채. 관부채.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이름만 들어봐도 관부채만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뭔가 상대적으로 마일드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나는데 실제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주로 관부채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카이사이 바이사이. 개수 백채라고 하는 사천 요리의 정수인 요리가 있는데 걔는 그냥 되게 맑은 닭국물에 조그만한 배추, 알배추 요리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중국에서 계속 이제 중앙에서 각지에 있는 셰프들을 불러서 경연대회를 펼치거나 이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다 사천 음식을 멸시해요. 왜냐면 너네들은 꾸미는 것도 못하고 그냥 얘네들은 볶기만 하고 너네들은 약간 문화적인 수준이 좀 떨어진다 라고 얘기해서 어떤 당시 전설적인
사천 셰프가 이 요리를 개발해낸 요리가 닭고기를 통째로 넣어서 육수를 육수를 엄청나게 고급으로 네. 뽑아내서 그러니까 데친 배추 한 조각을 내는 거예요. 심플하네요. 어떤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관부채의 전형인 거죠. 왜냐면 이제 사실 중국에서는 등급으로 보면은 궁연채라고 해서 황제들이 먹는 식사가 있었고 관부채가 있고 이제 평민들이 먹는 일반 식사가 있다고 하면 궁연 요리는 사실은 맛보다는 약간 의미적으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미는 주로 이제 산동성의 곡부라고 하는 공연체, 그러니까 공자 태어난 그쪽에서 많이 이제 유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먹는 되게 화려하게 만들고 되게 봐도 의미가 뭔가 담겨 있을 것 같은 요리인데 지역에 있는 태수들이 그랬다가는 반역이라고 목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진귀한 재료로 되게 그저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관부채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불도장이라는 재밌네요. 게 있죠. 예, 불도장. 불도장 네네. 보면은 너무 좋은 재료인데. 너무 좋은 재료인데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네. 그게 이제 불도장이 관부채의 약간 핵심 같은 요리. 혹은 그렇구나. 다른 지역에 네. 아주 유명한 뭐 어떤 집안이 유지해서 만든 요리다라고 해도 막상 보면은 그냥 볶아놓은 거. 하지만 산의 진미. 약간 이게 관부채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 개수백채라고 하는 이 요리도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알배추일 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성과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런 걸 만들어냈구나. 여기에서 어떤 레이어가 느껴져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이런 스토리를 풀어나가기 위한 요리가 사실 관부채의 대표적인 요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청두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충칭 음식의 강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소화방 네. 쪽. 거기가 이제 자공 지역이라고 그러죠. 네, 네. 거기가 소금 광산이 있었던 전형적인 노동 지역인 거죠, 그죠? 네, 과거에 자공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리학적으로 보면 옛날에 이제 뭐 몇 억 년 전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바다였대요. 바다였다가 나중에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거기가 이제 사천이 지금의 이제 오늘의 땅이 되고 그 아래서 이제 소금이 나는데 그 소금이 공교롭게도 바다 소금의 속성을 띠고 있는 우물 소금이었던 거죠. 신기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암염이라든지 이거가 성분이 되게 많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이 두관장을 만들 때도 무조건 자공에서 만든, 왜냐면 장을 만들 때는 그래도 어쨌건 씨솔트를 쓰는 게 네네. 뭐 맛이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거에는 소금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동네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전란이라든지 이런 뭐 역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후난성, 호북성, 호남 호북성과 광서성, 광동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중국 정부의 뭐 명말 청초 이럴 때 많이 가기도 하고 청나라 초기에 굉장히 정책으로 많이들 넘어가게 만들면서 사천을 넘어가게 만들면서 아무래도 소금 산업이 있는 곳이 뭐 먹고 살 것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갖춰진 분위기가 사천 요리랑은 약간 좀 별난, 약간 좀 다른 성질의 그리고 세계 많은 지역의 음식들이 혼재돼 버리고 그래서 그렇군요. 맛이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천 안에서도 자공 음식은 조금 결이 좀 다르다. 네. 네. 자공 음식을 또 세 개로 분류를 나누는데 네. 각각 이제 소금 염자를 써서 네. 염상채, 염상채, 염공채, 염공, 회관채 이렇게 세 개로 회관채. 나뉩니다. 네. 그 이제 그레이드로 따지면 회관은 약간 별개고 네. 염상채는 고관대작,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 고관대작은 아니고 상인들, 거기 뭐 4대 뭐 상인 집안이 있고 그런데 그런 상인들이 즐겼던 초고급 요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생김새는 그저 그렇지만 굉장히 괴이할 정도로 네. 재료와 조리법과 이런 거를 되게 왜냐면 이제 주로 가문과의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힘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더 특이하고 더 진귀한 걸 만들어내는 경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염공채는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먹는 자공의 요리는 대부분 염공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주육편이라고 하는 요리 수주육편. 네, 수주육편 아니면은 뭐 그리고 토끼를 굉장히 많이 먹어서 토끼를 말려서 약간 반건조, 약간 닭강정처럼 만든 그 맵기는 굉장히 맵고 네네네. 이런 거를 만들고 그걸 만든 이유는 이제
그 상인 그 소금 상인들이 소금을 들고 다른 지역에 갈 때 약간 걸량처럼 네네. 육포처럼 네. 먹으려고 만드는 음식이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날에 볼 수 있는 거는 염공채가 훨씬 많고 회관채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뭐 충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 각자 이런 지역에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 이주로 오거나 아니면 잠깐 묵어 가거나 그렇게 필요한 회관이라고 하는 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된 건물, 되게 큰 건물들인데 이 회관들은 주로 그 염상들이 다 갖고 있는 그리고 이름들을 보면은 다 서진 회관, 그러니까 서쪽 진나라, 그러니까 섬서성 쪽 사람들이 와서 했었던 회관, 아니면 충칭이 유명한 호광회관, 그 호남 사람과 광저우 쪽 사람들이 묵었었던 회관, 이런 것들의 회관 문화가 있는데 회관에서 주로 즐겼던 음식들은 주로 제사를 지내거나, 왜냐면 이제 현지 본인들의 고향의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거나 연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축제를 벌이거나 이럴 때 필요한, 그래서 대부분 양 한 마리 잡아서 양 한 마리 통 연회 요리, 뭐 소 한 마리 통 연회 요리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 좀 어렵고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공의 요리는 염공채가 염공채.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크게 이제 세 개의 계파가 있는데, 먼저 청두를 가면 여기 대표적인 청두에 기인한 음식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마파두부 마파두부. 생각나고요. 회과육. 회과육. 회과육은 사실 청두의 바로 윗동네 음. 덕양이라고 하는 네. 곳에서 나오는 요리라고 하는데 회과육도 사실은 청두를 대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상하방에 들어가 있는 네, 네, 거라고 네. 봐야 되겠죠. 회과가 이번에 그 정진선 셰프 나오는 거기서 설명이 나왔는데, 왜 돌아올 회자, 그다음에 그 솥이냐면 한번 여기서 삶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네. 그래서 회과육이라고. 잔치 때 수육 먹고 남은 거 돌아와서 볶은 요리가 회과육.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네. 스찬 친구들 만날 때마다 소울푸드를 대라 한 개만. 그러면 마파두부가 아니더라고요. 다 회과육이에요. 회과육을 이야기하는구나. 네. 그러면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마파두부랑 회과육. 네. 충칭 하방은 대표적인. 저는 무조건 충칭 가면 허거, 일단 음. 라오 허거라고 소기름 100% 허거. 그게 천엽 이렇게 담궈서 먹는 네네,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저희도 같이 막 논쟁을 한 게, 충칭이 얘기만 들으면 거의 스트리트 파이터 같잖아요. 네. 근데 충칭 요리가, 특히 면 요리가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오히려 청두가 면이 불어 터져도 파는데 충칭 가면 딱 알단테로 삶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건 모든 스촨 사람들 인정을 해요. 네네. 면은 충칭이지. 면은 충칭이지. 예, 그래서 충칭 샤오미엔이라고 소면이라고 얇게 고추기름이랑 나오는 면, 아니면 그 이집트 콩인가요? 그거 이렇게 삶아가지고 완자면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면이 충칭에서 제가 볼 때 머스트 해볼 아이템. 면 요리는 충칭이다. 충칭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공 지역, 그러니까 소하방 네, 예. 쪽은 대표적인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 수주육편이라고 수주육편. 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허기는 지고 일은 이제 뭐 고기는 먹어야겠고, 그래서 당시에 이 소금 우물이 되게 많았어서 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그 소금물을 펐대요. 그러면서 이제 연로하신 소 아니면 이제 돌아가신 소 분들을 모셔와서 이제 소 요리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빨간 국물에 그 가느다란 이렇게 얇게 켠 소고기와 각종 야채들, 뭐 왜냐면 네. 각종 야채를 넣어야 아무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수주 육편이 대표적인 요리 중에 그렇죠. 하나고요. 나이 든 소는 사실은 얇게 점이지 않으면 질겨서 먹기가 어렵죠. 네. 수주육편. 그리고 기본적으로 맛 자체가 이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쪽은 쨍한 매운맛,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연방채예요. 네. 연방채 일단 염도가 기본적으로 높은 거는 기본적으로 스촨은 깔고 가는데, 일단 다른 스촨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건고추와 화자오의 조합이라서 대표적으로 충칭 음식이 라즈지를 뿌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 스촨이다. 고추 더미. 라조기. 라즈지. 한국은 네, 맞습니다. 라족이라고 라족이라고 하고, 하죠. 네, 라즈지. 예, 산동 사투리에 지가 기로 기 발음된 게 발음, 있어서 네. 그렇고, 라즈지가 다 먹어도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추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네네. 대부분의 스촨 요리들이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는데, 매운 요리들이 쯔꿍은 달라요. 쯔꿍은 건고추를 안 쓰고요. 뭐 렁추추는 쓰죠. 쓰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연방채다 하면은 쯔꿍 요리다 하면 좀 하얘요. 색이. 하얗고
소금에 절임 생강, 절임 채소들을 볶아서 소위 말하는 부산에서 말하는 땡초, 땡초를 썰어놓은 매운 거죠. 생고추를 썰어 넣어가지고 볶은 요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입이 착착 감기고 아마 제가 소금 노동자였으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요리들. 네, 반찬으로 예. 먹을 수 근데 있는. 발효의 미학이랄까요? 발효된 것을 볶으니까 음. 그 풍미가 굉장히 폭발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못 먹어봤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씨한 재료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또 네. 갑자기 영어를 썼는데 얼씨한 그러니까 흉내 날 재료들. 수 네, 있는 네, 네. 개구리 요리, 개구리 요리. 민물 생선 요리, 그다음에 좀 밋밋할 수 있는 토끼 고기 요리, 토끼. 이런 네. 것들 하얀 흰살 화이트 흰살 미트 생선. 같은 것들이 생선 예. 흰살 고기들. 예, 네. 흰살 고기들이 음. 쯔꽁의 맛과 어우러지면 폭발합니다. 단순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네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스촨을 여행하시는 분은 뭐 새 지역을 다 가도 좋지만 특정 지역을 가도 다른 지역 요리를 판매하는 전문점들이 있으니까 예, 예. 한번 다양하게 이 개파의 다른 어떤 맛들을 즐겨보면 훨씬 더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여행한 게 마라라는 요리가 스촨을 대표하다 보니까 스촨 다 마라 아니야? 스촨 요리 매워서 안 먹어. 이렇게 하는데 따지고 절대 보면 아니다. 네. 마라가 4%의 미만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스촨에 실제로 가시면 하얀 요리도 많고, 네, 마라 요리는 네, 24분의 1 미만이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연방체라고 하는 쯔공의 도시를 직접 가보면 도시가 2, 3선급 도시이기 때문에 별로 볼 건 없어요. 네네.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기회를 찾고자 충칭이나 청도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충칭과 청도에 연방체 요리는 많이 보여요. 네. 소화방, 그러니까 그 자궁의 요리는 많이 보이는데 사실 충칭에서 청도 요리를 보기 어렵고 청도에서 충칭 요리를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네. 바로는 만약에 쯔공까지 가기가 좀 어렵다면 그래도 적어도 두 군데를 그래도 다녀봐야 청도와 충칭을 다녀봐야 좀 알지 않을까 무슨 라는 말씀인지 생각이 알겠어요. 좀 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전체적인 우리 스촨 음식의 계보까지 이제 봤고요. 이제는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청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봤더니 이거 약간 제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뭔가 볼거리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충청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예.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 물론 충청도 가지만 아무래도 청도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청도는 뭐 사셨고 자주 가셨고 저도 2번 갔다 왔는데 청도의 음식을 되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청도에 가면 이 음식을 이 식당에서 한번 먹어보는 게 어때?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청도 가실 분들은 이 콘텐츠를 보시게 되면 이 전문가들의 어떤 그 식견을 바탕으로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청도 가면 제일 먼저 먹어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마파토fu. 예. 어딜 가야 돼요? 우선은 진 진마파두부를 마파두부를 일단은 가야 지마파두부. 이게 거기서 바로미터를 잡고 100년 그 가게니까요. 기준점이죠, 기준점. 그래서 기준점을 네, 잡고 네. 다른 데에 가도 진마파두부에 비해서는 어떻다 네. 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마파두부가 저는 거기 갔다 왔습니다. 예, 갔다 왔는데 그 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본점이 있고 거기가 소위 말하는 그 19세기였나요? 청나라 시대 때 그 할머니, 마씨 할머니, 곰보 할머니라는 네. 거죠. 예, 곰보 할머니가 만들어낸 그 레시피의 찐이 거기다라는 개념이죠, 거기가.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마파두부는 뭐가 다른가요? 마파두부를 제가 운이 좋게 요리학교에서 거기 2대 셰프로 일했던 할아버지, 지금은 76살 정도 되셨는데 14세 때부터 요리를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등소평이한테 요리도 해줬다 이러면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마파두부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쪽 레시피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밀인데 조금 알려드리면 네. 일단 PCN 두반장을 써야 PCN 되고요, 두반장. 무조건. 그리고 우리나라랑 딱 다른 특징은 거기는 소고기를 써요. 원래 카더라에 의하면 뭐 양고기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마파두부는 기름에 돼지고기를 볶다가 두반장을 볶는 형태로 나가고요. 그 스촨식 오리지널 마파두부는 소고기를 아주 잘게 다져가지고 조사서. 예, 맞아요. 그 말을 쓰고 싶었는데 쪼사가지고 육포처럼 볶아요. 그래가지고 네. 바삭바삭하게 만든 거를 기름기 빼놨다가 그렇구나. 마파두부를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게를 올려서 한 번 비비는데
또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는 마파두부가 팔아서 마파두부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노파에 파는 거는 이제는 네, 알려졌지만 네, 네, 네. 근데 파도 아니고요. 네. 그 풋마늘을 꼭 써야 됩니다. 풋마늘을 쓰는구나. 희한하게 네, 중국은 네. 사시사철 풋마늘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는 봄만 딱 나는데 네, 네. 그래서 풋마늘을 써야 되고 소고기를 써야 되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기름이 유채유 기름이 일반 우리 대두유보다 훨씬 이제 그윽합니다. 네. 예, 그런 생각보다 점이.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되죠. 또 근데 그게 제가 요리를 이제 제대로 배우다 보면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쓰촨 요리가 기름 많이 쓴대요. 예, 한 통이 있으면 쓰촨 사람은 일주일 쓰고 자기들 한 달 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제가 진 마파두부가 가지고 되게 독특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마파두부를 내는 그릇이 우리나라 뚝배기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뚝배기를 가지고 갔나? 음. 아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OEM 생산하는 데가 여기도 한국도 공급하는 건가? 뭐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마파두부 사장님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그 뚝배기를 보고 야 이거 우리한테 너무 잘 맞겠는데? 라고 해서 똑같은 거를 주문 생산했다라고 하는 썰을 들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예. 진짜 우리가 먹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거기서 끝났거든요. 네. 왜 한국 거를 쓰지? 그래서 알아보진 않고. 심지어는 바닥에 우리 그 놓을 때 네네네. 밑에 플라스틱 판때기 놓고 올리잖아요. 예. 그것마저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예전에 제가 진마파두부 10년 전, 12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네. 작은 사이즈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4위안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약간 후킹 요소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사이즈가 통일돼서 한 10몇 위안짜리로 네, 네, 네. 큰 한국 뚝배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네. 요만한 걸 쓰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마파두부를 거기서 먹었다. 또 뭘 먹어야 될까? 회가육 말씀하셨죠? 개인적으로는 회가육이 네.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영혼 저는 이제 소스입니다. 청주에서 좀 얼마간 살았었는데 주로 일반 식당들 중에 약간 그레이드들이 등급들이 있을 텐데 제일 저렴하게 먹는 식당들을 뭐 상인관즈라고도 많이 하는데 상인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파리라는 뜻입니다. 파리가 날아다니는 정도로 오래된. 네.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저 집이 남루할수록 맛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렇게 남루한 데는 망하지 않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다 이제 숨은 맛집, 내가 아는 네네네. 숨은 맛집은 여기야. 약간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인관즈라고 하는 하나의 그 표현이 있는데 네. 상인관즈들을 다니다 보면은 메뉴의 첫 번째는 거의 회과육이에요. 그러니까 회가육. 청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개인적으로 회과육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회과육도 변주가 되게 많고 네. 예를 들면 얇은 그 감자를 약간 삶아다가 같이 볶는 감자 회과육도 있고 뭐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가육은 일단 삶았다가 빼서 다시 썰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르게 거의 폭 하듯이 튀기는 게 아니라 볶는 거죠. 두반장 볶음입니다. 두반장을 네. 넣어서 볶고, 근데 그게 감자를 같이 넣어서 하기도 하고. 감자도 있고 네. 피망도 있고. 피망도 넣고. 있고 네, 여러 가지를 볼 수 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차피 그냥 메뉴에 그 야채 종류만 하나만 달리하면 메뉴가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회과육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회과육 6종류, 7종류. 근데 다 감자냐, 피망이냐, 그 줄기상추냐. 차이구나. 네. 저는 예전에 거기 가서 어디서 먹었었냐면 푸롱항 화유안 주러우. 발음이 좀 이상해서 못 아니요, 알아듣겠죠. 좋은데요. 제가 처음 네. 들어서. 네. 이렇게 한번 요런 볼까요? 글자입니다. 예. 어, 푸롱황 화유안 주러우. 지우로. 네, 아. 주러우. 여기 네. 미슐랭 여기 미슐랭 원스타. 오. 2층에 있는 2층에 있는 거. 네. 여기 가서 회가육을 먹었거든요. 여기가 대표적인 회과의 맛집이에요. 아, 그 중에서도 잘 찾아갔네요. 네네네네. 제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 말고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회과육을 만드는 방법이 일반 그 돼지고기 뒷다리의 윗살, 네. 따오로라고 하는데 네. 그 칼을 2번 넣어서 한 덩어리가 나오는 요리라고, 그러니까 고기 부위라고 해서 네. 약간 엉덩이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 지역이 중국에서 쓰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페이로우 샹지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계 부분과 살코기 부분이 절묘하다, 절묘한 비율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회과육을 만들 때는 거기가 제일 좋아서 그걸로 만드는데 제가 이제 청두에는 아니고 청두 바로 위에 삼성태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삼성태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는 라로우라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약간 훈제육처럼 저장육처럼 만들어요. 그 걸려 있는 거 봤어요. 걸려 있는 거. 네네네. 약간 베이컨 이렇게 말려놓은 것처럼 반건조, 염장 건조되어 맞습니다. 있는. 네. 익히지 않은 걸로 보이던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네. 햄. 훈연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훈연해서 맞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익긴 익었을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썰어서 게를 한번 왜냐면 너무 짜기 때문에 게를 끓는 물에 한번 삶아서 다시 꺼내서 칼로 썬 다음에 볶아낸 라로, 그러니까 훈제육, 회과육 이런 한 밥이 한 5공기 정도 합니다. 약간 장르가 다르네요. 그냥 생고기를 삶았다가 다시 볶는 것도 있고, 네. 얘를 쉽게 말하면 훈연했던 거를 넣었다 빼서 다시 또 넣는 것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 생고기를 한번 회과하지 않고 한번 끓이지 않고 바로 생고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볶아서 만드는 요리도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옌지엔러라고 하는데 그는 이제 회과육은 아니네요. 회과육은 아닌 거죠. 네. 근데 맛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 회과했을 때 그 맛은 안 나죠. 방금 말씀하신 그 식당 이름이 뭔가요? 거기는 라이시 샤오유엔이라는 집. 네. 그럼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저는 만약에 슈앙리오 아마 공항이 2개가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천부가 있고 네. 슈앙리오가 있는데 중국 내에서 이동할 때 슈앙리오를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슈앙리오가 제일 유명한 게 토끼머리거든요. 토끼머리 이제 겁내지 마시고 이게 오향맛, 향나맛 뭐 맛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샹리오에 내려가지고 샹리오 투터울이라고 토끼머리 집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몇 개를 해요. 토끼머리 이렇게 들고 이제 저 같으면 야식으로 보통 뭘 먹냐면 하얀 족발탕을 먹어요. 네네네. 예, 흰 족발탕에 이제 잠두나 콩 같이 삶은 거. 그게 술이 되게 잘 들어가거든요. 걔 이름을 네. 뭐라고 하죠? 주티. 어. 주티가 주티. 족발인데 보통 라오마 주티라는 브랜드를 많이 가요. 그러면 야식으로 가가지고 호텔 들어가기 전에 출출할 때 빠이주랑 좀 먹고, 그리고 그 진마파두부가 마파두부로 부각이 됐지만 저는 진마파두부가 굉장히 전통 스타일 요리를 고수하는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청두가 이제 사실 판다가 유명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거든요. 네. 그래서 15년 전과 지금 제가 요즘에 다녀보면 맛이 많이 좀 뭐랄까 마일드해졌어요. 더 마일드해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전통 요리 고수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래서 진마파두부에서는 마파두부를 안 먹더라도 어향육사라든지 뭐 꿔바로 피엔이라는 요리를 꼭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꼬바로 피엔. 예, 이게 꼬바로는 이제 북쪽 음식 아니에요? 제가 맨날 설명하고 꼬바로운 줄 알고 가져가셔서 손님이랑 싸우고 막 그랬던 요리인데, 꼬바로 피에는 이제 요리들을 하얗게 탕수 소스로 고기들을 볶아요. 그리고 누룽지 튀긴 거에다가 착 붓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리치 탕수 맛이 딱 나야지 그 정수예요. 그게 사천 요리의 정수인데, 여기 가서 꼭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네. 꼬바로 피엔을 드시면 네. 부모님이 흡족해 하실 거예요. 아.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네, 자꾸 네. 막 회가육이랑 마파두부만 시키면 네. 어머니들이 언제 이렇게 내 입에 맞는 게 올까 하면 어향육사라든지 꼬바로 피엔, 이게 어향육사. 단맛이 네. 가미된 요리들을 같이 페어링하시고, 하나는 면식이거든요. 순두부라든지 면식, 네. 그다음에 찹쌀가루에 뭐 쌀가루에 찐 고기찜, 이렇게 요리들을 몇십 가지를 조그만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스촨에서 청두는 샤오츠의 대명사거든요. 샤오츠가 한국에서는 대만 샤오츠가 유명하지만 네네네. 대륙에서는 관광지 가면 전부 다 청두 샤오츠라고 해서 샤오츠 정확히 어떤 뭐 이게 타파스 작은 먹거리. 작은 먹거리. 작은 먹거리. 그러니까 소채네요. 소채. 이게 작은 소흘 먹거리. 소흘 이래가지고 네. 예, 그래서 뭐 탄탄면이라든지 네네. 예, 고추기름 순두부라든지 이런 요리들을 아침 식사 겸 해가지고 한 8가지 즐기시면 맛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청도 갔을 때 현지인 추천해가지고 식당을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거기가 방금 말씀하신 그 샤오츠 그거 이거는 1인이 하나가 먹는 게 아니래요. 네네. 1인이 대여섯 개 이상 먹어야 돼요. 예, 아침에. 맞습니다. 근데 그 량펀 양반 맞아요. 네. 어. 그게 저는 면인 줄 알고 집었는데 이 면이 아닌데 네,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청포묵 청포묵, 같은 예, 예.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완두 전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완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 제가 나중에 영상 찾아봤더니 면을 뽑는 게 아니라 묵을 만들어 만들어서. 놓고 긁어가지고 이렇게 면처럼 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진짜 신기한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런 위에 것들 비빔장 판매집들이 같은 거 있습니다. 팍 얹어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모라고 하는 번에다가도 끼워 먹거든요. 아, 예. 네. 그 집 유명한 게 똥즈커우 량펀이라는 집이 있어요. 동츠카우 양푼. 네. 그 가게 이름인가요? 가게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그 청두 중심에 문수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네네네. 되게 큰 절 네.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아. 똥수거라고 하는 집. 네. 거기만 찾아가시면 금방 살 수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더 긴데 똥즈커우 치시면 나올 거예요. 동츠카우. 양푼.
또 뭐 먹어야 돼요? 돼지뇌 마파두부를 꼭 드셔야 되지 돼지네 않을까요? 바파두고요. 예, 제일 유명한 음식 하나 딱 꽂으라 하면 명정반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명정반점. 예, 그게 대표적인 창인관지인데 돼지뇌 마파두부가 엄청 유명한데 이게 제가 특별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유명한 집이라 가지고 거기 가면 연잎에다가 싼 뭐 동파육 같은 것들도 팔고 예, 명정반점의 요리를 정말 잘합니다. 오. 얼마나 잘 된 집이냐면 설거지를 트럭이 따로 가져가요. 앞에 트럭이 있어서 설거지 네. 거기다 실어요. 어. 외주화를 한 집입니다. 아. 엄청나게 잘 됩니다. 거기는 예약이 안 되겠네. 그냥 가서 워크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중국이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다 될 것 같은데요. 예약을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서. 예. 또 가시면 여기는 꼭 가야 된다. 이런 식당. 개인적으로는 이제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 요리를 많이 먹는데 국수 요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탄탄면 같은 것도 청도에서 많이 먹고 탄탄면이나 아니면 이제 뭐 거기서 자장면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작장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기를 한번 튀겨내, 그러니까 고기 다진 거를 네네네. 한번 튀겨내서 뭐 두반장이라든지 약간 소스 같은 걸로 버무려서 짜장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국수 위에다가 올려 먹는 스타일 이런 것도 있고 원자면도 얘기하셨고 아니면 이제 우육면 이제 사천 스타일의 우육면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네네. 사천 스타일의 우육면은 이제 여러모로 국수들을 되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국수라고. 그 얼마 전에 그 육식맨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청주를 다녀와서 컨텐츠를 올렸는데 그 작장면을 올렸어요. 그 면편을 따로 딱 만드는데 시작이 작장면인데 작장면만 하는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 이름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왼손으로 하는 무슨 뭐 국수집. 근데 메뉴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 네. 사람도 막 줄 서 있고 네. 거의 야장처럼 해서 그 사람 다 그만 먹고 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여기는 주방 효율성 이거고 왜냐하면 면 삶아가지고 요것만 툭 올리면 끝나잖아요. 예. 사람들 먹고 나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리고 식당 회전이 어마어마하겠다. 빈스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나온 영상들을 저희 랩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다음에 청두를 가면 여기를 꼭 같이 갑시다라고 한 게 뭐냐면 괴미면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청두 음식인가요? 괴미면이? 괴미라고 하는 맛 자체가 있습니다. 이제 네. 괴는 괴상할 괴고 네. 만미자인데 네. 그 괴미라고 하는 게 저도 처음에 가서 괴미면 왠지 약간 좀 부정적인 맛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기피하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파트너한테 물어봤어요. 괴미가 도대체 뭐냐? 왜냐면 괴미면도 있고 괴미두도 있고 그 잠두콩을 그 맛으로 낸 거 아니면 괴미 무언가들이 괴미게 닭게자를 또 있고 그래서 괴미가 도대체 뭐냐? 나는 이거 못 먹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 웃으면서 먹어도 된다. 괴미가 뭐냐면 그냥 한국의 오미자 같은 느낌으로 다양한 맛이 섞여 들어가 있어서 괴상한 맛이 난다고 해서 괴미면이라고 하고 네, 네. 주로 괴미면이라고 하면은 매운데 단 거, 매운데 달달한 맛을 내는 걸 괴미라고 네.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괴미면은 그 소스가 예를 들면은 탄탄면이나 이런 다른 뭐 총칭 샤오민이나 매운맛의 어떠한 뭐 식초라든지 어떤 화자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음식의 조합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단맛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육식맨님의 영상을 보고 영상도 이제 나와 있고 저도 찾아봤었는데 말씀하신 이 괴미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맛의 조합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챗GPT에 물어봤더니 이게 7가지 맛의 조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맵고 짜고 달고 단맛이 들어가야 되고 네네. 얼얼한 게 들어가고 뭐 7개가 들어가는데 근데 그거를 잘못 만들면 이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좋은 식재료 좋은 맛이 나는 것을 믹스기에 넣어서 믹서로 갈아버리게 되면 이건 완전히 곤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7가지 맛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순차적으로 쳐줘야지 7개의 맛이 다시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식재료의 특성과 이 조합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 이제 가면은 그걸 한번 꼭 먹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급 요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로는 고급 요리를 얘기했을 때 레이어가 순서대로 온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서민 요리고 거의 뭐 한 그릇에 5원, 12원 뭐 이런 요리이기 때문에 그 5개의 맛이 굉장히 싸우는 형국이 좀 일어납니다 입안에서. 그래서 이게
내 다음 차례는 너고 네 다음 차례는 너고 이런 식으로 맛이 기품 있게 서로 기다려주면서 오지 않고 서로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거를 하나하나 추적해가는 맛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즐기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음식에는 저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그게 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쌈을 우리가 즐기는 것은 곤죽을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얘를 랩핑해서 이제 먹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나는 그 식감이 달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깥에 있는 것 강계랑부터 먼저 치고 그다음 안에 있는 것들이 입안에 이제 녹으면서 나오는 이 맛의 그 파도. 네. 그래서 개미를 아마 처음 만드신 그 분은 나름 그것을 이렇게 맛의 이 파도를 잘 설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맛집을 찾을 때 네. 체인점 말고 약간 연배가 좀 있으신 주로 할머님들 네, 팔이 날리고 팔이 좀 날리고 대충 등받이 없는 의자들이 이렇게 대충 깔려있고 그런 데를 가는데 소스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소스 그 조미료의 종류가 한 12개 정도 있어서 국수 하나를 시켜도 하나하나 다 넣어서 맛을 만들어주는 집을 가야 그 레이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아, 저 맛의 레이어, 네, 파도 맛의 레이어를 느끼는 것. 네. 또 학창 시절에 나는 너무 맛있게 먹었다. 여름이니까요. 저는 러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러산이 지역 이름이죠? 예, 네. 청두에서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아주 조그만 도시 하나 있다 해서 가봤는데 300만이더라고 인구가. 부산도 그래요? 300만 네, 대도시라고 네, 생각하고 네, 살고 네, 있는데 러산이 굉장히 맛있는 게 많은데 청두에도 다 러산 음식들을 볼 수 있거든요. 보보게라는 음식이 있어요. 보보게. 이게 저는 차가운 허거라고 음. 설명을 하는데 허거처럼 뭐 두반장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고추기름을 진하게 뽑고 산초기름을 진하게 뽑은 거를 청보보게도 있고 이렇게 네. 고추기름 보보게도 있거든요. 네, 예, 재료를 허거 재료들을 전부 꼬챙이 꽂아가지고 닭육수에 데쳐요. 그걸 식힌 거를 거기 빠뜨려서 먹는 요리인데 제 손님들이 제가 한 요리 중에 그게 제일 맛있다고 할 정도로 이 감칠맛이 엄청납니다. 보보게가 여름에는 제일 맛있습니다. 그게 그 헷갈릴 수 있는 게 촨촨샹이랑 보보게가 눈으로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사실 되게 다르죠 이게. 예, 천연상은 허거인데 꼬챙이에 꽂힌 네. 거고요. 꼬챙이에 꽂아서 허거에 넣어서 먹거나 뜨거운 국물에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촨촨샹이죠. 네, 맞습니다. 찬의 한자가 되게 꼬쟁이처럼 생겼더라고요. 뱀, 꼬챙이. 뱀, 네. 맞습니다. 근데 보보게는 그게 아니다. 예, 보보게는 고추기름 베이스라고 보시면 네. 되고 닭육수랑 고추기름. 걔가 베이스다. 닭게짜거든요. 네. 그리고 걔는 차가운 예, 음식이죠. 뭐랑 먹냐면 그 삥펀이라고 빙펀. 청두가 굉장히 디저트가 발달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흑당이 운남, 쓰촨, 경기 지역, 판즈화 지역 흑당이 되게 맛있는데 네. 러산을 왜 좋아하냐면 다 청두에도 있지만 청두보다 러산이 똑같은 음식인데도 농도가 더 깊어요. 그래서 진짜 배기 흑당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랑 량까오라고 끈적하게 차갑게 먹는 떡도 있거든요. 그게 또 흑당이랑 먹고. 그럼 소스에 흑당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흑당을 찍어 그거랑 먹는 보통 보보게랑 그 삥펀이를 네. 같이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디저트가 많이 발달돼 있는데 네. 예, 그 중에서 흑당 디저트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럼 잘 궁합이 잘 맞는다는 예, 말씀이에요. 예. 허거 먹을 때도 사실 길거리 만개떡 장수들처럼 돌아다녀요. 삥펀 장수들이 이렇게 메고. 예. 네. 또 추천하실 게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삥펀 같은 경우에는 삥펀을 만드는 게 삥펀이라고 하는 나무 열매가 있대요. 그 나무 열매를 약간 우뭇가사리처럼 물에다가 이렇게 흔들면 이제 한천처럼 만들어지는 젤리 같은 타입인 건데 걔 위에다가 이제 뭔지 알겠다. 그 위에다가 이제 흑설탕 말씀하신 그 진한 흑설탕을 이만큼 넣고 예를 들면은 술지개미를 이만큼 올리고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산사나무 열매의 편 같은 걸 올린다든지 과일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후루룩 떠먹는 건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허거랑 정말 잘 어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보게 이거 정말 잘 어울리는 게 사실 약간 다 기름지잖아요. 네네. 그 기름진 거를 이 젤리 같은 게 맨 마지막에 입을 싹 닦아줍니다. 그래서 입안이 깨끗해져요. 제가 그거를 먹어봤는데 뭔지를 모르고 먹었죠. 근데 이게 먹는데 젤리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한천도 아닌 것이 약간 달콤한 맛이 나니까 디저트 쪽인 것 같은데 이게 뭐진데 그게 빙펀. 네. 물 푸딩이라고 보시면 그 돼요. 물푸딩. 그 표현이 딱 맞네. 물푸딩.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대부분 뭐냐면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을 중심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도의 파인다이닝 쪽을 좀 가보셨나요? 저는 듣기만 하고 가본 적 없고
파인다이닝까지는 아닌데 그 청두에 3대 호텔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 중에 2개가 기억나는데 금우 호텔이 하나가 있는데 예국내 셰프님 따라서 예전에 한번 갔었고요. 그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데 네. 같이 단체로 한번 갔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던 데는 티베트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천 요리를 누가 제일 잘 구현하고 보존해 나가는가를 봤을 때 티베트 호텔이 꼭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셰프님 소개를 받아가지고 식사하러 갔었는데 티벳이랑 스촨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식 문화에서 느껴보지 못한 게 중국 서부 쪽 음식에 터치가 들어간 스촨 요리들, 야크 요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육포를 영상케 하는 그런 고기 조리법들, 이런 것들을 드셔보시면 스촨 요리의 스펙트럼이 티벳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구나. 이 이야기를 그 청도에는 그 지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바로 옆에 티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티벳 음식을 즐기는 것도 사실은 스촨과 계속 교류가 있고 저쪽 식재로 일로 넘어오기 때문에 특히 산 쪽이 산이 없으니까 저 티벳에서 넘어 식재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미식적 경험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러네요. 그걸 잊고 있었는데 같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그리고 스촨에서 요리 선생님들 보면 생각보다 양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제가 양고기 홍보대사인데 양고기 요리가 스촨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저는 스촨에서는 양고기를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그 신장이랑도 가까우니까요. 네. 신장 위구르 쪽 음식도 스촨 쪽 가면은 좀 더 화지하오가 좀 더 플레이버가 덧대졌고, 그러니까 스촨 사람들 자체가 마라를 강하게 먹다 보니까 다른 강한 거에 대한 그 양에 대한 거부감이 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조리법들이 양을 정말 최상의 상태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곳이랑 교류를 하면서 해석을 이제 해내는 예. 거네요. 가면 그러니까 양고기를 한번 찾아서 먹어봐라라는 말씀 주시고, 저는 이제 거기 가서 파인다이닝을 오시다 보니 3번을 갔습니다. 네. 갔고 그 중에서 한 곳이 시가네, 시가채, 예, 시시의 성을 갖고 있는 집안의 진짜 채인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너무 인상적이었고, 인당 코스가 한 7만 원, 8만 원? 한국 돈으로? 한국 코스가요? 돈으로. 네, 8만 원 정도고 너무 맛있게 이제 먹었는데, 매운 게 막 강조되진 않았는데요. 화자오를 너무 흥미롭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어디였냐면, 거기 그 식당의 별명이 화자오 연구소래요. 그만큼 이 화자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이름이 중국어로는 인구어 쉔다이 찬차이. 발음이 죄송합니다. 은고 네. 현대 전차요. 현대, 네. 은색 소태 현대적인 찬차이가 이제 스촨 음식이잖아요. 네, 라고 하는 맞습니다. 데를 갔는데, 이거는 좀 가격이 좀 더 비싸긴 했었는데 그래도 10만 원 정도였는데, 일단 뷰 자체가 바로 앞에 그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높은 거 쭉 올라가 있는 거 번쩍번쩍하던데요. 네. 청두예요? 네.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높은 타워가 쫙 올라가 있는 거 바로 앞에서 그 식당의 뷰가 또 정말 화자오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 두 식당에서 느꼈는데, 제일 흥미롭게 느꼈던 게 저는 비둘기 요리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비둘기 요리가 스촨에서 아주 그 전통적으로 먹는 요리는 아닌데, 네. 이 비둘기 요리는 일단 광동에서 넘어왔대요. 네. 근데 이게 스촨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파인다이닝 쪽에서 비둘기가 되게 핫 이슈래요. 왜냐면 한국도로서는 파인다이닝에서 제일 큰 고민이 앞에 요리 재밌고 맛있는 거 많이 나오다가 메인으로 뭘 해야 되느냐, 맨날 체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 딴 걸 뭘 해야 되지 이제 고민해서 중국 쪽의 파인다이닝 셰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비둘기인데, 광둥식 비둘기가 기본적으로 바깥에다가 메가당 발라가지고 하는 중국 북경오리랑 비슷하게 만드는데, 예, 얘가 이제 30일 이내에 비둘기로 만드니까 껍질이 유리처럼 이렇게 유리보다 더 얇은 거예요. 유리잔보다. 예, 바삭바삭하는데 여기에다가 화자오를 분유를 시키는 거예요. 분유를 하거나 화자오 기름을 하거나 그 화자오 향을 입혀 놓으니까, 이거는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맛의 스펙트럼이 거기서 벌어져서 깜짝 놀랐던 그 두 식당이 그랬었고요. 또 하나가, 서양 음식은 우리가 많이 기준을 볼 때 미슐랭 가이드북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1스타, 2스타, 3스타 보는데
중국에는 흑진주. 흑진주 있잖아요. 예, 흑진주 리스트가 있고 거기는 다이아몬드 1개, 다이아몬드 2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더니 흑진주 리스트에 올라간 식당 수가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북경, 홍콩, 상하이고 그 다음이 청두더라고요. 오. 청도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 전부 다 원 다이아인데 투 다이아가 있어서 한번 제가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갔는데 그 식당 이름이 요인 루이 댐프 이지유 아이 중국 환자이 티엔 중심. 여기를 이제 갔는데 여기가 그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니까 신도시가 나오고 네. 신도시 옆에 있는데 좀 동떨어져 있어요. 호수 옆에 이렇게 있는데 중국의 전통 파인 다이닝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 룸의 이 디자인과 그 절도와 그 예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건데 룸 중앙에 큰 원탁 테이블이 있고 옆에는 그 차 마시는 테이블이 따로 있고 들어가서 전부 다 대나무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하고 이게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현대식이 아니라 옛날의 이 그 전체를 구현을 다시 해놓은 건데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세 곳을 한번 와. 저는 가봤습니다. 아, 진짜. 네. 네. 저희는 서민 요리 전문. 저도 뭐 저는 이제 다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예. 이제 다 좀 먹어보는 가면 거죠. 예. 부쩍 최근에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구할 예, 때까지만 예, 해도 예, 예. 한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네, 지금 뭐 너무너무 스펙트럼이 그 많이 넓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두를 갔다. 딱 하나만 먹고 올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말씀하셔도 좋고. 회과육. 저 메모한 거 한번 회과육이죠. 저는 늘 비행기에서 내리고 네. 첫 집은 무조건 회과육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어떤 식당의 회과육? 이것저것 사실은 회과육 말씀드렸던 삼성태 박물관 앞에 있는 곳이 네. 제일 좋은데 거기는 가기 좀 힘들고 네. 저 거기 간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후줄근한 어디 동네 옛날에 그냥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네. 있는 되게 구멍가게인데 네.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회과육이 어쨌든 회과육을 먹어야 그냥 한다. 그 동네를 가면 그냥 그 집을 가기 때문에 네. 이름도 딱히 기억은 안 하고 있고 전혀 유명한 집은 아니에요. 근데 회과육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걸로 같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감자를 넣거나 피망을 넣거나 나의 원픽은 뭐를 넣어야 돼요? 오리지널 오리지널은 뭐죠? 고기만. 네, 고기만. 고기랑 그렇지. 그 고기만 마늘대, 먹어야지. 그 풋마늘. 풋마늘 들어가 있는 풋마늘이 거. 무조건 들어가고 거의 고기랑 풋마늘 정도만 써서 만든 회과육이어야 가장 피요한. 근데 감자를 넣고 하는 건 네. 배고플 때, 돈이 없을 때, 옛날에 학생 때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든 먹었었는데 그래도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죠. 셰프님께서는 저는 뭐 마파두부는 제가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 청두는 무조건 간다. 그러면 酸차이위라고 있어요. 샨차이위. 예, 酸차이가 중국 갓채소를 갓채소. 절인 건데 네, 그거를 볶아서 그 민물 생선 편을 써서 네. 아주 적당하게 조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탕이거든요. 이게 저는 신김치탕이라고 부르는데 네. 예, 그 酸차이위를 국내에서 잘 구현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또 쓰촨의 특유의 그 절임 채소들이랑 그 생선, 맥이라든지 산초어 이런 것들 골라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酸차이위를 추천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거기 가서 진짜 인상 깊었던 게 거기가 바다가 없잖아요. 네, 거기서 먹는 물고기들이 전부 다 강에서 강인 호수 나는 건데 허거집을 갔는데 와 맛있죠. 민물 생선 허거집이었어요. 맛있습니다. 위뚜만한 허거에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제가 주문을 안 하고 그 청도는 지인이 미리 전화로 주문을 넣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꽉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생선이 안 나와. 생선이 안 나오지. 왜 계속 얘만 올라와 있지? 그랬더니 결국 뭐였냐면 이미 생선 안에 다 깔려 있는 이미 다 넣어가지고 익혀서 와서 바로 집어서 꺼내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네. 네. 민물 생선이 흙냄새 난다? 아, 노노노. 그거를 뭐 그 지역의 생선이 뭐 특별히 다른 건지 아니면 뭔가 이 요리적으로 처리를 잘한 건지 아니면 이 향신료랑 잘 결합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흙냄새 전혀 나지 않았고 너무 즐겁게 먹었고
하나 더 넣었는데 거기는 이제 자라. 네. 자라가 이제 자라 등뼈 옆에 붙은 콜라겐 뜯어 먹는 그 네. 재미라면서요.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2개 먹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도 음식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 이제는 오늘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허거를 먹으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그래서 네. 허거에 뭐가 들어가고 무엇을 넣어서 어떻게 먹느냐, 그 재료들이 되게 독특한 게 많잖아요. 예. 저도 여기서 몇 번 먹었었는데 여전히 뭔지 모르겠는 이 재료들이 있거든요. 좀 설명도 좀 들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우지입니다. 우지 소기름 예. 통으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광화사이라 그래서 꽃인데 꽃. 네, 꽃. 오, 마라 소고기. 마라 소고기. 쓰촨 사람들 마라 소고기를 마라 허거에 넣어서 먹거든요. 밑에다가 육수를 왜 깔고 찬물을 왜 넣을까? 물에서 살짝 있지만 위를 올라오면서 기름이 코팅이 되고 이게 약간 꽁피의 느낌도 있는 것 같다. 와, 네. 네. 중국식 꽁피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십수년 찾아다녔던 단어를 오늘 듣는데요. 말이 안 나오는데 기름이 이렇게 튀겨진 느낌이라고.